근데요, 이 토론 안 되는 줄 알면서 토론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요. 성사 안 될 것 같은데요, 자꾸 제안하네요.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요. 자, 그럼 우선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보고 계속 TV 토론하자고 하죠.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어디서 뭘 하고 있든 간에 하루 전에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시간을 맞추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습니다.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취임하고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곤란 지점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토론하면 아마 공천 과정 중이기 때문에 공격할 요소가 많아서 안 받을 걸 알고 제안했겠죠. 저는 오히려 출마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출마하면 토론도 하고 하겠죠. 예. 아무리 봐도 이재명 대표가 안 받을 것 같죠, 지금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토론하자고 또 제안하신 분이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안기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분은 최근에 어떤 공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님 토론은 저랑 하시죠.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루 전에만 알려주면 그냥 맞추겠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저는. 이렇게 또 반응을 보여요. 안기령 부대변인, 최근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로 유명했죠. 어떤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뭐 외모 이상형이 누굽니까? 라서 여러 사람하고 이재명 대표와 이 연예인을 막 비교하는데 이재명 대 차은우 중에 외모 이상형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이재명이라고 끝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약간 좀 휘자가 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또 논란도 됐었는데 이런 분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네요. 근데요, 김윤영 국민의힘 부대변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제안이나 안기령 부대변인이 한 제안이나 이거 누구 받겠습니까? 그 대상자가. 이거 아무리 봐도 성사될 리 없어 보이는데 이런 제안 왜 하는 겁니까? 지금? 네, 이게 지금 조금 잘못 알려진 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토론을 제안한 게 아니라 방송국 측에서 토론 제안을 먼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1대1 토론을 하자가 제안이 먼저 왔습니다. 먼저 언론사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락을 하셨고요. 그래서 수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제 각 방송사별로 여러 방송사가 제안이 또 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안기령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 지역구 선거가 녹록치 않을 텐데 갑자기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 네, 맞습니다. 보고. 그리고 보통 대변인들 간의 토론은 대변인들끼리 하지 대변인과 대표가 토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약간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지금 본인의 선거가 더 급할 텐데 저렇게 행동하는 걸 뭐 이재명 대표가 이상형이라서 지키게 급급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모습은 아무도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토론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흔히 말해서 선거법상 방송 토론을 할 때 규정이 있습니다. 5명 이상의 현역 의원이 있거나 아니면 전국 선거에서 득표율을 3% 이상 받거나 또는 여론조사에서 5% 이상 나와야 되는 건데 개혁신당은 제가 볼 때는 그 어느 하나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방송국에서 제의가 온 것을 수락했던 거다. 먼저 제의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윤영 부대변인은 국민의힘 부대변인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안기령 부대변인은 민주당 부대변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김윤영 부대변인은 안기령 부대변인과 토론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토론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제안 한번 해보시죠. 제가 말씀드리십니까? 네. 안기령 부대변인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제가 기꺼이 토론에 응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토론 제안이 약간 유행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같은 부대변이니까 제안하셔도 될 것 같은 거 했는데 제안하셨네요. 최근에 이제 안기령 대변인으로 임명되셔서. 그래 대변인 올라갔습니까? 네. 제가 그럼 잘못했네요. 안 받는다가 또 그럴 수도 있겠네. 요거요, 저 여선웅 행정관께는 가정을 해보죠. 지금 이게 성사 안 될 것 같아요. 다들 정치권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성사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TV 토론이 성사가 됐어요. 그럼 토론 주제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토론 주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권 심판론을 당연히 부각해야 되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 정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어필할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계속
그냥 거의 이재명 바라기처럼 뭐 본인들의 여당의 아니면은 뭐 정부의 정책이나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당 이야기만 계속 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이제 어투라든지 약간 말하는 이런 방식들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간 이제 뭐 말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뭐 토론 형식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만약에 뭐 토론이 성사돼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방송 토론을 하게 된다면은 뭐 전혀 뭐 이재명 대표가 밀릴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 토론 제안하는 국면이 오래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 안 만난 이런 불통 이미지 이게 이제 더 부각된다. 또 다시 부각이 된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응하지 않겠죠? 예, 뭐 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혹시 응해봤자 이게 얻을 게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그 당대표로 제1야당 대표로 취임했는데 취임하고 나서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과 제대로 된 면담을 못했다. 회동을 못했다. 그거 다시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의 어떤 정치적 파트너는 윤석열 대통령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신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우선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이런 불통을 계속 부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요거 제가 최수영 평론가 그다음에 박찬영 교수님께 한 1분씩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최수영 저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끌어들이는 거는 지금 대통령이 지금 만약 토론하면 선거 중립 위반 아닙니까? 야당 대표하고 토론하고 이건 선거 중립을 위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논란이 그거는 논란에서 되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김기현 대표한테 그 토론하자고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사 안 됐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에도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대승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니 여러 전국 방방곡 다니는 것보다 한 번 두 분이 만나서 정권 교체냐 야권 심판이냐 한번 토론해 보는 것도 저는 그 우리 정치 발전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승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죠.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닙니까라는 건데요, 박찬영 교수님. 일단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에 한동훈과 이재명으로 나오는 것은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래 그리던 그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을 심판하기 위해서 총선을 치르는데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당신도 잘못했잖아 이러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좀 이상하죠.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대장동 논란 터졌을 때 경기도 국감 2박 3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저는 당대표 자격으로서 TV토론을 통해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얘기들을 서로 토론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 그럼 3월 말 이후인데요. 그럼 그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은 공천 정리하기도 바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는 건 당 차원에서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선거 기간 동안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공식 선거 기간 중에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마지막 여선운전 행정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해야 된다고 보신다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만약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그림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뒤로 안 보이게 하고 이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과 한동훈 구도 1대1 구도를 원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송 토론에서 나왔던 모든 장면들이 하나하나 뭐 짤로 나오고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선거 기간 내내 그게 회자가 되겠죠. 예, 그게 아마 거의 가장 이제 국민들이 감각을 좀 사로잡을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이 뭐 대소인 줄 알겠어요. 그 토론을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죠. 근데 뭐 민주당의 큰 총선 전략으로 볼 때는 별로 뭐 그렇게 이제 플러스가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또 토론 제안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이건 뜻밖입니다. 뜻밖의 토론 제안하신 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반응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저도 제안했어요. 김건희 여사와의 1대1 토론을 제안한다. 사회자는 한동훈이 맡아도 상관없다. 나도 물어볼 게 많다. 김건희 여사 제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국회의원 출마조차 못한 사람하고 제가 격이 맞지 않는다. 야당 대표의 상대는 당연히 여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의를 두고 경쟁하는 총선 국면이에요. 당연히 저와 토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만 안 하면 돼. 대신 묵비권 드릴게요. 그리고 정청래 뭐 이런 분들이 자기가 누구랑 토론하다 이런 얘기 하죠. 이재명 대표께서 정청래 같은 분 데리고 나오셔도 됩니다. 뭐 서로 나오라고 제안을 하네요. 사회 그쪽에 보세요. 여기 배석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다음 화면 자막을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나온 소식인데 정청래 의원이 지금 뭐 김건희 여사 관련 토론자 있었잖아요. 근데 한동훈 찬스도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동훈 찬스도 가능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나오라는 건가요, 지금? 이런 얘기까지 좀 했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글을 올렸네요. 김건희 여사의 1대1 토론을 거듭 제안한다. 한동훈 데리고 나와도 좋다. 이 얘기군요. 데리고 나와도 좋다. 이게 무슨 이거 최종 평론가. 네. 이건 더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건 뭐 아니 그 원래 대화는 격이 맞는 사람들께 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국회의원과 대화한다면 선출질 권력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는 선출질 권력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지금 야당의 최고위원이 대통령의 영부인과 대담을 하겠다. 저는 이 국면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밖에 안 되고요. 저는 이거는 이제 회피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와중에서도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이재명 호위무사의 수석급다운 좀 그런 지금 발언을 하고 있다. 사실 김건희 여사와 토론하겠다 이 얘기, 한동훈 찬스 쓰겠다 이 얘기, 이거는 정치를 희화화하는 거죠. 이게 최소한 지금 다른 분들은 그래도 토론의 가능성이라도 열려 있지만 이건 토론의 가능성이 정말 1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어제 나온 건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선출직 공직자도 못한 자 분수알고 나대지 말라 자중자애하라. 여소영 전 장관 이거 토론을 하자고 하는데 거칠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네, 뭐 지금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진지하게 뭐 제안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김어준 씨랑 해도 된다, 뭐 누구랑 같이 나와도 된다. 그거에 또 받아치는 겁니까? 받아치는 지금? 뭐 형식으로 그냥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끼리 만나고 토론하는 모습은 굉장히 뭐 나쁜 일은 아닌데 뭐 이거를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사실 과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본인 지역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뭐 출마하세요, 워라 이런 분위기로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도 온다고 오늘 만에 하더니 아무 소식도 없고 제가 무슨 안동역입니까? 그래 저는 제 지역으로 온다면 손님이니까 이제 반갑게 맞이해야 되고 또 못 오신다면 또 서운한 일이죠. 근데 저는 하태경 의원은 좀 약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여당 대선 주자 1위인 한동훈 정도가 와야 제 의욕이 불타지 않겠습니까? 김용 부대변인 언젠가부터 정치권에서 약간 체급이 올라가거나 높은 센 정치인을 향해나 아니면 어떤 인물을 향해서 저하고 한번 겨뤄보시죠, 저하고 뭐 한번 해보시죠라는 게 이게 유행처럼 됐네요. 보니까 시간을 걸어서 여러 가지 보니까 유행처럼 가고 있네요 지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자기들의 텃밭에서 오래 정치한 것을 굉장히 큰 훈장처럼 여기시는데요. 저분들이 만약에 진짜 자기가 능력이나 동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중앙에 나와서 험지에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누구 다른 후보가 붙으면 되는 겁니다. 맨날 자기 지역구, 오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구에서만 있다가 늘 저런 같은 말만 반복하시는데 진정하게 자신의 능력이 자신 있다면 험지에 나오셔서 저런 제안하시면 저는 그게 진정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역구에 저게 이제 작년 얘기잖아요. 작년에 한참 얘기했을 때 그때 얘기했는데 지금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토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닌 다른 분을 지목하면서 토론하자고 하는 분위기. 토론하자, 일로 와서 출마하세요. 오늘도 뉴스와이드 여러 가지 내용 알렸는데 그중에 중간중간에 그런 게 많이 들어갔어요. 오늘. 이게 정치권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